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독서 기술 중 사고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 내용이죠. 지난번에는 읽기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인지 훈련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숫자와 단어, 문장을 통해서요.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변시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읽음으로써 그 숫자와 단어들이 어디서 후드웹에서 인식하게 되죠. 그 인식한 정보들은 전두엽으로 보내집니다. 모든 정보들은 전두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고 뭔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내기가 쉽진 않죠. 그때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말을 하기 위해서는 후두엽에서 있으면 절대 말을 못해요. 전두엽으로 보내줘야지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두엽에서 후두엽과 전두엽을 가속화시키는 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 거 합을 구하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4개를 했지만 통상 다 5개 정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10의 보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만들 건지, 크로스로도 만들 수 있고 수평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수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빨리 단어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우면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보시면 기초 연산 능력도 향상시키고 어떤 사고 능력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그 숫자의 개수, 단어의 개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넘기는 시간도 조금 더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딜레이 시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시,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옆에서 누가 손을 흔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변시죠. 그런 부분을 같이 훈련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분 책을 보는데 속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지하는 능력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파일은 어디 있다고 했죠?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PPT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기술 중 사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기술의 목적은 뭐다?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져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등을 하는 과정이죠. 주 목적은 뭐다? 한 가지만 한다면 정보를 지식화하는 거죠. 정보를 가져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 대상은 뭐다? 책의 내용이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내 데이터베이스 쌓는 거. 그게 뭐다? 바로 인지적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얻은 느낌이나 구체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다? 창의적 사고다. 그 창의적 사고도 내 데이터베이스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지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뭘 한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정보들과 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실천이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죠? 둘 중에, 그렇죠. 이제는 좀 아시네요. 둘 다 중요하다. 근데 목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겠다고 하면 인지적 사고에 좀 치중할 수도 있고요. 책 내용보다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깨닫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어떤 나의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겠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다? 인지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밸런스를 맞춰서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잘 뽑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느낌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독서를 하고 나서 이런 사고의 방법은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연결과 구성입니다. 책이 있고 무엇을 연결할까요? 그렇죠. 책에서 보면서 필요한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걸 추출하는 거죠.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가장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합니다. 또는 책에서 필요한 어떤 내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추출해 한다면 어떻게 하죠? 내 삶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건강하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 그렇다 해서 아침에 5시에 무조건 일어나면 되나요? 아니요, 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30분씩 줄여나가거나
아니면은 적정 시간이 6시 정도 일어나겠다는 그렇게 내 삶과 뭐 구성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스티븐 잡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이죠. 이 사람이 삶 자체를 기승전결로 해가 나눠가지고요, 어떤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책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티븐 잡스를 이해할 때, 그 사람, 서론 물론 결론도 괜찮습니다. 발단전개, 위기결정도 괜찮고요. 저와 같은 경우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방황을 했고, 그리고 자궁 성공을 해서 어떻게 퇴출되고 재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는지, 이렇게 총 4파트로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다? 그렇죠. 이 스티븐 잡스라는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그런 부분을 이제 작성한 거겠죠.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인드맵이나 뭐 도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도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이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은요, 바로 뭐다?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러실까? 왜 나한테 이럴까?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랑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답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질문은 사고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생각의 방법을 아십니까?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생각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뭐 강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계속 질문 던지면 사람들은 집중을 하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해서 그냥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버드대의 어떤 그런 마이클 샌던이나 그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강의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생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전에, 중에, 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볼까요? 독서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책이 전달하는 어떤 저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바랐습니다. 책에 있는 스키마, 머릿말, 저자 양력, 그리고 뭐 목차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독서 중에는요, 책을 읽으면서 이 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책의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그리고 핵심 정보 간의 관계성. 1장에서는 이런 내용, 2장에서는 이런 내용, 3장에 무슨 내용인데, 그럼 이거의 어떤 관계성은 무엇일까? 책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정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겠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저자 또는 어떤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이제 통상 뭐 비문학보다는 문학에서, 소설을 위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에는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독서 전의 어떤 생각과 후의 어떤 생각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질문 활용 시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질문은 테스트 수단이 아니라 대화의 수단이다. 어머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은 사고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질문은 굉장히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항상 활용합니다. 야, 책 내용이 뭐야? 느낌 어땠어? 네 생각은 뭐야? 그렇게 물어가지고는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 있고 아이들은 책과 멀어질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은 테스트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답을 안 하면 계속 쳐다본다? 또는 기다린다? 아니면 너 그것도 모르냐? 라고 질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칼이 되는 거죠. 질문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요. 잘 활용하면 사고를 개발했지만 잘못 쓰면은 사람들을 채고 단절시킬 수 있는 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못할 때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줬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답을 존재해줘야죠. 그러면 상대는요 그 답을 듣고 아 저렇게 대답하는구나를 알고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은요 더하죠.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사용하실 때는 질문을 하고 힌트를 주고 답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용으로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는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사실적 질문, 사고적 질문, 추론적 질문이 있어요. 사실적 질문이라는 건 뭐 단편적인 어떤 사실을 묻는 거. 사고적 질문이란 인과적 관계를 묻는 거. 그리고 추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책에는 없지만 끊임없는 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그런 질문이랍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통상 이런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섞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적 질문을 많이 하죠. 리디아의 정원 아시죠? 리디아의 정원을 보고 이제 뭐 샘플입니다. 리디아의 취미는 무엇이었을까? 꼭 기르는 거죠. 리디아가 삼촌을 감동시킨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옥상의 정원. 단편적인 어떤 사실적인 내용이고요. 사고적 질문은 첫 장에서 아빠와 엄마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빠의 실직이었으니까. 그런 인과적인 부분요. 그리고 라디아가 삼촌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가서 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꽃을 기르어서 삼촌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등등등 있죠. 그리고 삼촌이 빵가게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빵가게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삼촌이 리디아를 보내면서 아쉬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손이 줄어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책에 없지만 나오는 내용이겠죠. 옥상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촌의 빵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디아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기 중에서 사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의 목적은 뭐다? 정보를 지식화하는 거다. 그 지식이라는 게 책에 있는 것만 지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느낌과 생각도 그것도 내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인지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있는데 인지적 사고는 책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 정보,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성, 그리고 저자의 어떤 추론이 어떤 인지적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창의적 사고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뭐 생각, 그리고 실천한 방안들이 창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법은 뭐다? 바로 연결과 구성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 기술, 사고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다? 간단하죠? 질문이다. 예, 여러분들이 뭐 앞에 내용이 좀 복잡하면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사고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사고 훈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